오펜하이머가 누군지부터 저희가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펜하이머 하면 딱 생각나는 건 핵폭탄. 그렇죠. 핵폭탄이죠. 맨하탄 프로젝트. 네, 맨하탄 프로젝트. 핵폭탄을 그러면 정말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 건가요? 근데 이제 핵폭탄이라는 게 네. 뭐 집에서 무슨 라면 끓이듯이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하다못해 라면 구공탄으로 끓이죠. 그러니까 뭐 구공탄 갖다 놓고 뭐 재료 그렇게 물에 뭐 온도 올린 다음에 3분 기다리면 핵폭탄이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뚝딱뚝딱 이게 아니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특히나 핵폭탄 처음 만들 때는 핵폭탄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만드는 장비부터 만들어야 됐어요. 예. 그 재료를 만들기 위한 그 장비를 만드는 공장도 지어야 됐어요. 그렇죠. 그 공장을 짓기 위한 장비를 만드는 공장도 지어가면서 차근 정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고생 끝에 어떻게 만들어 보는 사람 한 분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한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핵 개발하는 나라들이 세계에 많이 있지만 그죠. 이 나라하고 어떤 충격적인 격차가 있는 게 지금 핵 개발하는 나라들은 하면 된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지. 여러 나라들이 해본 적이 있으니까. 우리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있고 저 나라도 있고 북한도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돈 안 들이고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거다. 그걸 알고 핵 개발합니다. 요즘 나라들은. 근데 이 오펜하이머 시절에는 핵 개발이 이게 과연 이론상으로 되지만 이런 게 현실로 가능하겠느냐. 폭탄 하나를 터뜨리는데 뭐 보통 폭탄 뭐 100발 1000발 위로 가는 그런 게 말이 되느냐. 진짜 그럴 수 있게 다 의심하던 상황에서 하나하나 도전해가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원이 투입되었고 엄청난 인력이 동원되어가지고 결국 핵폭탄이라는 것이 나온 것인데 과학기술 분야의 그런 과학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이끄는 약간 책임자 역할. 책임자가 오펜하이머였다. 관리자 역할. 그분이 이제 오펜하이머였기 때문에 누가 핵폭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일 좀 잘 알고 있느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잘 아는 사람 누구냐, 라고 하면 다들 오펜하이머 했기 때문에 뭐 핵폭탄의 아버지가 오펜하이머, 핵버지. 오펜하이머의 아드님이 뭐 핵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펜하이머가 그냥 그런 이유 때문에 별명으로 핵폭탄의 아버지다라고 불리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오펜하이머를 필두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들은 왜 이걸 조직해서 왜 이걸 만들려고 그랬던 건가요? 누구를 조지려고? 원래 이때가 2차 세계대전 중이었고 독일에서도 이게 왜냐면 이 양자물리학하고 핵물리학을 연구했던 사람은 원래 독일이 제일 많았어요. 원래는 독일이? 그쪽에서 다 나왔는데 다 또 유태인이었고 양자물리학 이런 쪽은 대부분 유태인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가 집권하니까 다 튀었어요. 도망갔네. 근데 물리학자들이 어디로 가겠어? 양자물리학은 정말 돈 많이 들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다 왔죠. 그래서 사실은 꽁으로 먹었어요. 오히려 미국은 그때 이런 쪽에 별로 발달 안 했던 나라인데 근데 좋은 자원들이 그냥 쓰고 왔네요. 왔죠.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핵폭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확한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제일 큰 공장이 GM 공장이었다든가 그거보다 더 컸어요. 역사상 없던 말씀하신 거 다 하나로 묶어야 되니까 그때 그 시설이 엄청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이 핵 개발한다는 게 핑계였지만 독일은 그런 공장을 지을 전쟁 중에 어디서 안 되죠. 그런 거 줬다가 바로 폭격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서 나왔다 보니 다 미국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독일에서도 이제 그 아이디어 나왔고 히틀러가 또 말도 했어요. 우리가 뭐 새로운 무기 개발하고 있는데 뭐 100km밖에 있는 뭐 누구도 떨굴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하고 하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히틀러가 그런 이상한 신무기 이런 거에 되게 좀 디테일을 많이 하고 관심이 많은 그런 느낌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SF 소설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요? 두 분이 만났으면 참 잘 됐을 것 같아요. 야, 박사님 이런 식으로 보내시는구나. 저는 몇 거도 히틀러랑 엮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독립운동가 집안에 그럼요. 축구과는 아주 경계하는 멀다. 상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의 개인의 의견이었습니다. 어쨌든 어디까지 했죠?
이 공장도 크고 그래서 독일은 지을 수가 없었다. 독일에서도 어쨌든 히틀러가 독일은 지시를 얘기 하니까 나오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개발해야겠다. 왜냐면 무기라는 거는 네. 결국 이야기 나오면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리고 해야 돼요. 되게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맨날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무슨 아이디어 떠올렸는데 누가 먼저 하는. 새 같다. 실제로 비슷하게 다 환경 속에 나오기 때문에 그죠. 내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나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투자를 하는데 실제로 독일은 이제 히틀러가 선전은 많이 했지. 많이 한 건 아니고 좀 뻥을 쳤지만 도저히 이걸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미국은 여건이 되니까 여기다 이제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오펜하이머를 필두로 요 맨하탄 프로젝트가 잘 돌아가서 결국에는 그럼 일본에 떨어진 그 폭탄들이 여기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경로가 묘하죠. 원래는 이제 독일보다 네. 미국이 더 빨리 만들어야 된다. 네. 저 히틀러라는 녀석이 먼저 핵폭탄을 개발하면 큰일이다 이거. 세계 정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그걸 만들려면 우리가 먼저 개발해야 된다. 더군다나 미국에 와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많은 유대인 학자들, 네. 자기 친척들, 친구들 다 수용소에 끌려가지고 목숨 위태로 내는 거 계속 소식 듣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얼마나 더 절박하고 더 매섭겠어요. 그래 그 말 맞다. 핵폭탄 개발에 뛰어들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학자들이 미국 대통령아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 이러저러한 이런 이론이 있어 이걸로 엄청난 폭탄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 독일의 위협도 있는데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투입을 해서라도 미국에서 먼저 이걸 개발해야지 미국을 지킬 수 있고 세계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 투자 좀 해주십시오. 편지를 보냈는데 이거 웬만한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자고 대통령한테 편지 보내면 대통령이 잘 읽어주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읽죠. 그래서 당시에 미국에서 머물고 있던 아인슈타인한테도 찾아가가지고 여기에 아인슈타인도 동의한다고 서명도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름도 거기다 박아다가 대학원 보냈어요. 대학원에서 보니까 뭐 과학자들 이렇게 길게 편지를 보냈어.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아인슈타인이네? 아인슈타인이면 그래도 한번 봐야지. 그렇죠. 이래서 여러분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름값이 있어야 뭘 한다니까. 아니면 그냥 다 던져버려. 그래서 보니까 이거 좀 말이 되는 건가 보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검토한 뒤에 이제 시작된 것이 이 맨하탄 프로젝트고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였는데 한참 개발하고 있는 중에 독일이 져버렸어. 독일이 그 와중에 그냥 히틀러도 세상을 떠나고 다 망해버렸어요. 폭탄은 나왔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다 쓰지?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뭐 일본에라도 쓰자.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시작과 끝이 약간 좀 다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스타트는 그쪽에서 했지만 마무리는 일본에 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맨하탄 프로젝트와 오펜하이머의 이 무기가 좋은 쪽으로 쓰이든 나쁜 쪽으로 쓰이든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광복과 연계된 그 종전이 완전히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뭐 이게 여기 조금 그런 문제가 들어가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해방이 언제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독립이 된 다음에 한국이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되느냐 이 자본주의 국가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 전황으로 봤을 때 일주일만 더 늦었어도 소련이 그냥 한국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등등등등 하기 때문에 어떤 분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울 거고 저거 개발하지 말지 그랬으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데 또 이제 이쪽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그것 때문에 일본이 빨리 종전했고 사실은 그 러시아 소련군이 밀고 내려와도 미군은 가만히 지켜볼 상황이었는데 스탈린 뭐지 왕배짱인 것 같은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은 스탈린도 굉장히 신경 많이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우리가 한반도로 들어갔을 때 이게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그래서 벌벌벌벌 떨면서 요까지는 한번 찔러봐. 가볼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데는 핵폭탄이 고마운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와중에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돌 수 있다. 뭐 그것 때문에 이렇다까지는 아닙니다만. 북에서 뭐 김정은 이런 분들하고 그 친구분들이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실 때는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천천히 시험시험 하지.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한 두 달만 좀 늦게 개발하지. 이렇게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볼 수도 있겠군요. 그 아저씨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이맥스를 마음대로 보겠죠 혼자서? 아무렴요. 그거는 좀 뭐 좋겠네요. 아이맥스 정도야 뭐. 그럼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겠어요? 야, 핵 터질 때 진짜 저렇디? 물어보고 하지 않겠어요? 야,
너 핵 만들 때 저렇게 한다는 거 진짜야? 지르는 거 아니야? 가끔 물어봐가면서 하지 그럴 수도 않겠어요? 있어요. 예. 아니 그러면 이거 좀 완전 다른 얘기인데 이 이후에 이 무기를 가지고 서로 협박을 했다거나 실제 약간의 교전이 있었다거나 핵무기와 관련된 일이 이 전 세계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 있었나요? 정확히 핵을 그러니까 신기한 게 직접적으로 핵이라고 언급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이게 궁극의 무기면서 궁극적 파멸의 무기라는 건 알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핵으로 협박한 어떻게 보면 지금 저 러시아에 있는 아저씨가 네. 그냥 대놓고 우리 핵 있어 이러잖아요. 네. 거의 공개적으로 하는 핵 협박은 이게 거의 처음일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정확하진 않는데 네. 그 전에는 그러니까 적어도 그만큼 드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권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보통 이렇게만 해도 무기 있나 보다. 총 있어 이렇게 하는 거.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두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한국 전쟁. 한국 전쟁 때 미국이 굉장히 조심하고 결국은 이렇게 됐던 거예요. 소련을 너무 자극했다가는 핵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때 맨하탄 이후로 이게 그때는 이제 소련은 핵이 비밀이 넘어갔으니까 그것 때문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 그 당시 사람들은 핵 문제에 정말 신경 많이 썼어요. 그다음 대놓고 간접적인 협박을 한 거는 이제 2차 중동전 때. 중동 전쟁 때. 2차 중동 전쟁 때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집트를 침공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몇 년도쯤이죠? 56년인가? 56년? 56년에 저 갔는데 저게 사실은 이집트를 전체 정복하는 건 아니고 수에즈 운하 확보하는 운하 가져가려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 이집트군이 못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에서 야 우리 큰 거 있다. 큰 거 온다. 그러니까 핵이란 말은 직접적으로 언급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뭐라고 했더라 하는 뭐 상당히 뭐 이렇게 추상적인 말로 뭐 가공할 일이 터질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거기에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가 해버리죠. 그래서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차지하게 돼요. 지금도 이집트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그 이집트 땅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집트 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수에즈 운하 파는 데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한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고 물론 그걸 파느라고 이집트 노동자들이 많이 죽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설계하고 파는 거는 영국 프랑스 자본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집트한테 수익은 나눠줄 수는 있지만 어떻게 이게 니네 거냐. 근데 그냥 통으로 포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 핵과 관련된 맨하탄 프로젝트서부터 2차 대전 종전과 연관된 거, 그 다음에 2차 중동 전쟁까지 이름만 들어도 그 강력한 국가들이 다들 약간 알았어 그만 이 정도로 서로 이거 올라와서 했다가는 다 그냥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끝난다라는 걸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펜하이머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 맨하탄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오펜하이머도 이게 더 이상 개발되거나 이게 다른 데 쓰이는 거를 좀 경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책은 나온 적이 있지만 영화 감독이나 또 이제 작가 역할도 하시니까 작가 역할. 네. 작가님 역할도 이제 또 소설도 또 이런 걸 하시니 이 사람이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있길래 논란 같은 거장이 딱 집어서 물론 책을 찍은 거긴 합니다만 영화화했다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 이분의 약간 분위기, 성향, 흐름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면 사실은 저는 약간 전 세계의 어떤 아재들의 약간 공통점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약간 연배가 올라가면 좀 이런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아재들은 어릴 때 젊었을 때 뭘 좋아했든지 간에 나이가 올라가면 무슨 뭐 전쟁에서 뭐 어쩌다니 옛날에 무슨 왕이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잘 됐다는 저희 아버지 아직도 용의론을 보시거든요. 그런 것 같아. 근데 보세요. 이분 놀란 감독 같은 경우도 아까 젊었을 때 처음에 연출하고 이럴 때는 메멘토 한 사람의 개인에 관한 그렇죠. 자기가 엮인 범죄에 관한 이야기 그런 걸 하다가 배트맨 시리즈 연출할 때는 한 도시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영웅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스케일이 커져가지고
인터스텔라에서 뭐 인류의 운명을 다룬다거나 막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아재 레벨을 좀 돌파한 거지. 예. 역사에 좀 꽂히신 것 같아요. 덩케르크 하고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분이 영국 분이다 보니까 네. 그 영국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세계 열강으로서 어떤 최고의 존재감을 많이 드러냈던 전쟁. 제2차 세계대전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뭐 그렇게 하면서 남들이 좀 너무 많이 하던가 하면 좀 따라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약간 논란 입장에서는 짜치죠. 예를 들어서 또 노르망디 상륙작전 또 한다. 그건 웬만하면 스필버그 못 넘거든요. 그럼 뭐 똑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뭐 라이온이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아. 스티븐 스필버그는 이렇게 열심히 잘 멋지게 들어가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유럽으로 파고드는 그걸 했지만 그렇죠. 그거 했어요. 역으로 나는 도망가는 걸 보여주면 어떨까. 나 유럽에 있다 철수하는 걸 보여주면 어떨까. 덩케르크. 네.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가 말씀하신 거 생각나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중에 크게 흥행 못했는데 많이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영화로 태양의 제국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태양의 제국. 이제 중국 샹하이 중국 남부지방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일본군들이 그 말미쯤에 민간인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패배해 가느냐를 그려낸 영화인데 거기 보면 이제 핵폭발하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일본군이 망할 때 그때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게 마침 스필버그 영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핵에 대해서 뭔가 다룬 영화들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난 살짝 좀 꼬아가지고 핵을 개발하는 과정을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2차 대전 영화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원작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좋은 책으로 퓰리처상까지 받았어요. 맞아요. 네, 굉장히 좋은 책을 편집을 하다못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무한도전에서 하하가 한번 책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얼마나 책을 찍겠어요? 진짜 두껍고 이러니까 딱 찐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뭔가 대작 각이 나왔다. 내가 이렇게 맡아가지고 했을 때 뭔가 멋있어 보이겠다. 그런 전체적인 고려 속에서 그 역사에 대한 관심, 아재, 그리고 영국인으로서 2차 대전에 대한 어떤 향수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는 너무 전형적인 거는 고르지 않는 어떤 그런 논란 스타일. 그런 게 다 겹쳐가지고 오펜하이머다. 여기 가신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해봅니다. 야, 결론 나왔네요. 크리스토퍼 놀란이 오펜하이머를 고른 이유. 아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예술적으로 살펴보면 약간 예술적으로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이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일단 성격적으로도 재밌는 부분이 있고요. 굉장히 천재적이고 재능이 뛰어난 인물인데 그러면서도 좀 수줍고 약간 내성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는데 그러면서도 본인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는 맨하탄 프로젝트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걸로 유명하거든요. 내성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또 사람 관리를 저렇게 잘했을까. 그런 점이 좀 이렇게 모순적이면서 재밌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원자 폭탄의 아버지, 뭐 핵폭탄의 아버지로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있지만 막상 핵폭탄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난 후기에는 이거 함부로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된다. 그쵸. 좀 관리하자, 자제하자. 어떻게든 안전장치를 많이 좀 집어넣자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노골적인 반핵주의자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반대하는 듯한 입장이 는 미국에서는 이제 냉전이 좀 극에 달했을 시기, 소위 이제 메카시즘이라고 하죠. 너 빨갱이지, 너 공산당이지,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찌르고 하는 시기에는 저 사람은 약간은 우파라기보다는 좀 공산당 쪽에 약간 가까울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도 꽤나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오펜하이머가 저 핵폭탄을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최고의 애국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죠. 살짝 몇 년 사이에 시대 분위기가 바뀌니까 저 사람은 미국보다는 소련에 대해서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인가 이런 말도 도는 그런 되게 곡절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사실 뭐 그 작품하기가 좋잖아요. 여러 가지 입체적이니까. 이런 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약간 1일 드라마 같은 것도 만들어도 될 만한 좀 그런 상황이에요. 1일 드라마는 주인공들이 획가닥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약간 마지막 장면쯤에서 전화가 어디 딱 오는 거야. 아니면 누가 딱 찾아오는 거야. 오펜하이머 선생님, 저희 기관으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내가 빨갱이라고 이런 당치하는 그때 딱 끝나는 거지. 왜 나는 만나서 음악 나오네요. 그때 뭐 협찬사 광고 깔리고. 그런 느낌의 곡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를 만들기도 사실은 좋은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이미 지금 박사님 얘기만 들어봐도 프로젝트로 보나 여러 가지 명분으로 보나 인물 자체가 그리고 책도 재밌게 잘 팔렸고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의 인물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임현 박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오펜하이머 이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제 박사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 사람은 성격이 좀 더러웠던 것 같아. 어떤 면에서 박사님 그렇게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좀 그 얘기가 뭐 진짜 더럽다 이렇다기보다 여러 가지 면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한결같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오히려 한결같을 수도 있다고. 네. 결론적으로 한결같이 더럽다. 아니 그게 저도 세상 살아보니까 예. 신념을 가지고 자기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데 실제로 사람이 지위가 바뀌고 생활 환경이 바뀌면 다른 사람한테 맞춰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맞춰주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능력이 뛰어나면 주변 사람이 참아. 그쵸. 그 아인슈타인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네. 이 양반이 꼴초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때도 이제 금연 이런 게 막 붙었대. 그때도 그랬구나. 그랬더니 휴강을 그러니까 뭐야 강의 안 나와버린 거야. 금연 운동 한다고요? 아인슈타인 그냥 일단 안 나왔어요. 네. 총장이 뛰어갔대요. 왜 수업에 안 나오십니까? 나는 이거 안 피면 강의 못 한다. 그랬더니 알아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학교에 그 금연이 노 스모킹 포스터. 밑에다가 except 아인슈타인. 와. 본인 혼자 예외 조항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성격이 안 들어질 수가 없어. 그렇죠. 다 들어주니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게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죠? 약간 전설 같은 이야기. 여기 방송국 들어오려면 나 이 카드 해야 되는데. 네네네. 거기 제 사진 붙여놓고. 나는 임용한 제외. 이러면 약간 꿈꾸시는 거야. 왜냐면 이거 저 몰라요. 출입증 몰라요. 왔다 갔다 이렇게 했을 때 또 이게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좀 그냥 빼줘. 근데 가서 제 얼굴이 출입증이죠, 이 사람아. 경매 보는 분한테 저렇게 말하면 내가 취해지죠. 그죠.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냥 나는 출입증 어디 있지 그러는데 그냥 들어가지. 이렇게 돼야 조금 아직은 과하게 저기 가셔서 조금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요 건물에 그 스포츠도 있잖아요. 저희 가까운 동료 중에 김환 해설위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김환 해설위원이 있는데 분데스리가를 중계하러 여기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알아보고 문을 열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뭐 그랬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보더니만 제가 저희 그 방송하러 왔는데 그랬더니만 코빅이구나. 그럼 저렇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진짜로 이게 하다가 경비분들이 맞고 이런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막 화내면서 내가 누군지 몰라 이런 사람 진짜 하수예요. 그리고 그냥 아니고 나같이 착한 사람은 그냥 그럼 끝내지. 그렇죠. 근데 이제 뭔가 좀 자존심은 켜야 이렇게 사장 그랬어.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안 하고 집에 그냥 가. 그래서 내가 아직도 부족한 거 왜 안 나오십니까? 내가 이제 늙었나 봐. 신분증 놓고 가고 미안해서 못 가겠어. 그러면 여기 사진 붙는 거야. 익셉트. 박사님 무섭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큰 그림 그리시는구나. 본의 아니게 성질이 못 되져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건 좀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이명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그런 분들 좀 겪어보셨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머릿속에 한 분 스쳐지네요. 맞아. 지금 바로 이거 공감하셨어. 내가 지금 무서워서 말을 못해. 그렇습니다. 여기 입 밖에 내면 정말 충격받아. 야, 별 사람 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고수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말씀하신 분은 굉장히 유명해. 인격자. 그래요? 그럴 수가 없다. 저렇게 유명하고 한데 저렇게 겸손하시죠. 일거양득이잖아. 둘 다 잡는 거지. 소리 질러서 뭐 할 거야? 그렇긴 하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랬고, 다시 이제 근데 내가 볼 때 이 양반은 되게 그 이론 물리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수학 같아가지고 자기 세계 원래 이게 진짜 머리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로 빠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성이 좋을 수가 없어요. 사회성이 좋으면 공부를 안 해야 돼. 맞아요. 그런데 이 책임을 맡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오펜하이머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나중에 메카시즘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이제 하는데 실제로 제가 공산주의자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 핵 개발할 때는 주인공으로 맷 데이먼이 또 한 명 장군으로 나오잖아요. 그로브스. 아마 내가 이 영화를 안 봤고 스토리를 잘 모르지만 이런 거대 프로젝트를 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군인과 기술자가 만나면 이게 진짜 상극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정치가 개입하잖아요. 특히 이런 이
데이터 없군 이런 핵 이론 같은 경우는 무수한 실패와 뭐가 이게 증거가 없어요. 군인들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되게 진짜 싫어하는데. 싫어하잖아요. 그게 또 관료 있고 정치가 네. 있고. 여기서 이거를 케어하려면 정말 자기 마음대로 몰입하게 해줘야 돼요. 이걸 해줄 수 있는 군인이 몇 명 되겠어요? 잘 없죠. 그리고 이거는 눈치 보기 시작하면 못해요. 그냥 내 속에 빠져가지고 네가 뭐라든 말든.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 진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보니까 글씨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옆에 가서 이거 X야 Y야. 불안해 죽겠는 거지. 막 쓰는데 이게 더하기야 빼기야. 예. 저게 계산이 맞겠어? 그 옆에 가서 이거 잠깐 이거 X냐 Y냐 이게 A냐 네, 체크하고 그럼 아인슈타인 때려치고 나갑니다. 절대 그걸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용납하면서 이게 가야 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은 미국 사회의 저력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마 지금 과학자 하시는 분들, 사실 우리 인문학 하는 사람도 무슨 프로젝트 할 때 보면 열받아 죽을 일 많아요. 근데 공무원 분들은 그래요. 그래놓고 결과 안 나오면 나한테 책임 떠는 거야. 지금 많이 억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하면 수치, 네. 사진과 수치로 증명되지 않는 프로젝트는 할 수 없다. 이걸 뭘로 증명해? 그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전쟁인데. 그래서 아마 이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사람은 할 수 없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영화 그러니까 칭찬이군요. 그렇죠. 네. 이런 일을 성공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러면 보통 성격은 아닐 것이다.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